3. 우리가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제 사회의 주된 세 집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배적 소수 혹은 파워 엘리트. 이 사람들은 하나의 크고 일관된 음모를 꾸미지는 않지만 사회를 전체주의 형태의 정부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배하기를 원하고 자기들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힘이 정의이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칙들과 권리에 입각한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들과 권리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과 특권을 주도록 쉽게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공격적이거나 평화로운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 이들은 원칙들과 보편적인 권리를 믿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망도 자신을 위해 과도한 특권을 바라는 욕망도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를 권리와 원칙들, 그리고 이런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민주주의에 입각한 형태의 정부로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중. 이들은 개인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와 관련된 폭넓은 질문에는 관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권리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주의 지도자가 올바른 약속을 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를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고 권리와 원칙들에 입각한 사회의 필요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배적인 소수도 창조적인 소수도 그들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둘 다 다수의 호응이나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회 진화의 결정적 요인은 다수의 사람이 지배적 소수를 따르느냐, 창조적 소수를 따르느냐 여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다수가 지배적인 엘리트를 따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인류의 지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다수가 지배 엘리트의 권력 투쟁을 꿰뚫어보기 시작하고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조적 소수의 구성원들이 전개 진출과 파워 게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보통 지배적 소수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창조적이고 비공격적인 사람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 할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사람들을 보고 싸우거나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파워 게임에 놀아나고 싶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원칙들과 타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서 잘 어울리려면 타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사회를 점점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그 결과 다수는 점점 더 계몽된 지도력을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공격적인 사람들이 왜 아직도 무력하다고 느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특히 분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공격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무력감을 느낄까요?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도록 양육되어서 그럴까요? 신념 체계 사이의 전쟁을 겪은 아이들. 몇 년 전에 물리적인 전쟁을 겪은 후 아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아이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로 삶이 산산조각난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못한 채 삶에 소극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이 보고서를 읽고 나서 나 역시 전쟁을 겪은 아이이며 현대 서구 문명에서 자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 문명이 삶에 대한 더 깊은 의문에 대해 정신분열증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대부분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세계관 간의 전쟁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상처받지 않고 분쟁에 대처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전쟁에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처해야 할 갈등에는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특히 과학적 물질주의와 주류 그리스도교 사이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 곧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삶은 목적이 있는가 등을 다룹니다. 이런 질문이 전혀 와닿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겠지만 창조적이거나 비공격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이디어의 전쟁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열려있기 때문에 비공격적입니다. 우리에게 아이디어는 무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합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받은 훈육은 직접적으로 이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지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사회에 노출되었습니다. 아이디어 간의 전쟁은 아이디어의 영향력을 크게 상쇄시키고 우리 사회가 더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의 일부로 우리는 삶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생명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토대로서 기본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상반되는 두 진영에 의해 지배되는 정신분열증적 세계관을 얻었고 각 진영은 상대 진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상반되는 두 견해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압니다. 간단히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6살, 8살, 혹은 10살 된 아이가 이런 분쟁이 천진난만한 마음을 침범할 때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위에서 언급한 세 그룹을 살펴봅시다. 지배적인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양쪽에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한쪽을 택해서 우월한 지위로 높이고 나서 상대편을 파괴하기 위한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기 편이 이기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광범위한 대중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배적인 소수를 따르고 한쪽을 택합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는 사회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한쪽은 전적으로 옳고 한쪽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흑백 논리 접근 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경쟁하는 파워 엘리트 그룹 중 하나를 따르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창조적 소수는 엄밀히 흑백 논리 접근 방식을 초월해서 보기 때문에 창조적입니다. 경쟁하는 양쪽 중 한쪽을 편드는 대신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우리가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찾기 위해 개인적인 여정을 떠나게 되고 보통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또한 개인적인 접근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래서 공개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소극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론은 공격적인 사람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창조적 소수인 우리는 뒤로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고 일반 대중보다 더 깨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사람들이 이끄는 사회에 대안이 없어 보이면 대다수 국민은 정치에 흥미를 잃고 뒤로 물러납니다. 지배적인 소수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파워 엘리트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구성원들은 다수와 특히 창조적 소수를 잘 달래야만 사회를 계속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엘리트의 존재에 대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소수 엘리트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때 왜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지배 엘리트의 출현 가능성에 대해 시민을 교육시키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리트가 존재하고 엘리트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교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힘이 어느 정도 정의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이 정의인데 사람들은 오직 아는 것에 입각해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투표하는 법을 통제하거나 모든 후보가 현상을 유지할 것을 알기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하려는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나의 목표는 여러분이 무력감을 덜 느끼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에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에 대한 얘기가 적어도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생소하다면 여러분을 더 무력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력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봉착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박테리아를 발견하고 박테리아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낸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테리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